이번 이야기는 투시의 시계다. 산장. 2년 전의 이야기. 일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장소 등은 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대부분 생략했습니다. 그게 더 좋은 분에 읽어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와 친구 5명 대입 공부 때문에 상당히 피곤했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기도 해서 어딘가로 여행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곧 여름방학 시즌이라서 관광지나 숙박지를 찾는 데 꽤 고생했다. 숙박지를 찾던 중 킹키지방의 고원? 같은 관광지의 펜션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입수했다. 우리는 아무도 불만 없이 거기로 결정했다. 여행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은 아침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여행사 및 펜션 관리조합 사이에 전송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오늘부터 2박 3일로 방을 예약했는데도 오늘부터 3일 후로 전해지는 바람에 지금 방이 꽉 차서 남은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불평을 하자 처음에는 산기슭의 마을에 있는 호텔 등을 소개해줬지만 우리는 단순 관광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밤에도 시끌벅적하게 놀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그러자 펜션 사람들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라고 말하더니 휴대폰을 어딘가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겠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래도 15분가량 통화가 계속되었고 그 후에 뭔가 결정된 것처럼 말했다. 저 근처에 산장이 있는데 거는 어땠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펜션 대금의 30%만 주이소. 우리는 그럭저럭 합의를 봤다. 그리고 비가 내릴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산장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청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우리는 교통비와 아쿠아리움 할인권을 받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저녁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다. 펜션에서 꽤 떨어져 있는 현외 모 대도시에 위치한 수족관. 우리는 거기서 대충 시간을 때우고 펜션으로 돌아갔다. 돌아올 무렵에는 오후 6시가 가까이 되어 있었다. 뭐하길래 준비시간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냐? 폐가 같은 건 아니겠지! 뭔가 수상하긴 하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펜션 사무소로 향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아까와는 다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펜션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산속에 산장이 있었다. 거기는 정말 완전히 숲이라서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큰 소리를 떠들어도 패 끼치는 일은 없는 곳이었다. 여가 먹고 그래도 보긴 이래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안 쓰던 곳이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전부 잘 되고 휴대폰은 통하지 않지만 관리사무소와 직통으로 연결된 전화가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말했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다. 아저씨 설명에서 우리는 뭔지 모를 필사적인 느낌이 들어 매우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산장으로 들어갔다. 산장은 외관도 그랬지만 생활식도 꽤 오래된 구조였다. 지은지 30년 또는 40년 정도 지난 것 같은 건물이었다. 인테리어도 거기에 알맞는 꽤 나을 거야.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 치고는 상당히 깔끔한 편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깔끔하기보다는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맞는 편. 건물도 2층으로 넓어서 싫지 않았다. 짐을 내리고 저녁 바비큐 준비를 하러 가는데 아저씨가 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다. 이곳은 밤에 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야에 외출 삼가해달라고. 우리는 무조건 심야에는 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펜션 밀집 지역에서 15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런 장소에. 의문이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마도 녀석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귀찮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첫날은 저녁밥을 먹고 한밤중에 숲을 적당히 산책하고 불꽃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새벽 2시쯤에 잤다. 그날은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다음날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것을 말했다. 그 녀석이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우리는 뭔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물론 본인도 기분 탓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밥은 불고기를 실컷 먹고 낮에 봤던 길로 담력 시험을 가기로 했다. 갔다 오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산장에 도착하니까 입구에 2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문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쯤. 이런 시간에 관리인이 올 일도 없어서 빈집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문 손잡이만 잡은 채로 이쪽을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도둑이나 수상한 사람이라며 바로 도망갔을 텐데도 그 녀석은 10m 정도까지 가까이 가다도 움직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가 바로 등 뒤에 가서 야! 안 들리냐? 라며 녀석의 팔을 당겼다. 그 순간 나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녀석의 팔 친구가 잡아당겼을 때 그 팔이 마치 고무처럼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야 남자는 우리 쪽을 돌아봤다. 외형은 평범한데 눈은 어디로 보고 있는지 초점이 없고 입을 쫙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그때야 깨달은 건데 복장도 꽤 너덜너거리고 어떻게 봐도 평범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멍하니 남자를 보니까 그 녀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대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잠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들은 그대로 계속 있을 수도 없어서 별장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실내의 모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거실로 모였다. 야, 뭐야? 유령인가? 근데 만져줬잖아. 야, 그래도 사람팔이 그렇게 되는군. 그렇게 모두 공황 상태가 되어 흥분한 채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밖에서 둥둥 희미하게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씩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고 우리 모두 무덤덤하게 귀를 곤두세웠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집중했다. 소리가 정 근처까지 다가오자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거실의 커튼을 열고 밖을 보았다. 그러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큰 것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북같은 소리는 구형의 물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점점 다가오는 그 북소리가 어느 순간 멈췄다. 그러더니 그것이 큰 길에서 별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천천히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크기는 5m에서 6m 정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친구들은 창문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내가 신경 쓰인 것 같아서 내 옆에 와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모두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어두워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아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것이 확실히 다가올 무렵
현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현관에 붙어있는 방법용 표시등이 점등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뭐야 이거! 라고 말하며 황급히 커튼을 닫았다. 커튼을 닫기 전에 순간적으로 비추어진 그것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치 무수한 사람의 덩어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아까 봤던 남자처럼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할 정도로 구부러진 관절, 그것들이 더해져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구르고 있던 것이었다. 나 말고도 친구 모두가 그 사람 덩어리를 봤기 때문에 지나친 두려움에 아무 말도 없이 거실 구석에 뭉쳐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북소리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거실 구석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번엔 현관 쪽에서 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와 친구들은 모두 귀를 막고 필사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별장 곳곳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그것들이 창문에 달라붙어서 두들기 시작했다. 견딜 수 없게 된 친구가 "야! 전화! 시통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현관 쪽에 있는 전화기로 돌진했다. 내가 전화를 집어들어 직통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자 2초에서 3초 후에 별장까지 안내해준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에게 필사적으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설마 아직도 나오다니. 라고 중얼거렸다.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거실에 불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부적과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 부적을 문에 붙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의미를 몰랐지만 달리 해결책도 없어서 거실로 돌아가 불단을 찾기로 했다. 불단은 거실 구석 천장 근처에 있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니 확실히 부적과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우린 서둘러 그것을 꺼내서 현관과 거실의 입구 문과 창문에 부적을 붙였다. 창문에 부적을 붙일 때 가능한 한 밖을 안 보려고 하다가 잠깐 밖을 보았다. 그러자 창백한 팔이 몇 개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보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팔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사람들도 보였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밖에서 그것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무서워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벽이나 문과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멀리서 차가 이쪽으로 향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정원에 멈추자 몇 명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괜찮은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자 처음 여기를 소개해준 사람과 안내해준 사람 그리고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있었다. 안내를 해준 사람이 미안하다는 듯이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다. 우린 그대로 차를 타고 신사로 향했다. 함께 왔던 아저씨는 그 신사의 관계자 같았다. 우리는 긴장감이 풀리면서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 이상의 분노가 생겨서 왜 그딴 곳에 묻게 했어요, 네? 라며 화냈다. 그러자 신사의 제주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곳에 1960년대 중반까지는 평범한 숲이었지만 관광지 개발 때문에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별장을 세운 197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이 원인인지 그것이 문제인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북소리와 사람 덩어리가 그 무렵부터 출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초의 별장 소유자와 그 다음 주인이 그곳에 숙박하는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나왔고 지금은 관리조합이 소유하는 홈스테이식 산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10년 전에 제가 산장에 가서 앵마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이 숙박한 일은 없었지만 청소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해서 당신들에게 묻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일이. 우리 모두가 짜증을 내니까 관계자들이 교통비와 식비를 모두 대주고 별장 임대 비용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여행 때는 크게 할인해준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에게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없던 일로 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는 뭔가 좀 꺼림직했지만 어차피 경찰의 말에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들은 그 별장을 떠났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에 쓴 것처럼 이러한 사정이므로 자세한 지명 등은 쓸 수 없습니다. 덧붙여 그 별장은 지금 철거가 되었고 빈터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